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지난 8회부터 상가 16개 호실에 경매 입찰이 실시됐는데 3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더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 아파트 상가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불과 1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지만 1층 상가 대다수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연제구의 또 다른 아파트 상가도 경매가 한창입니다. 이것도 6개 호실 경매가 진행됐지만 잇따른 유찰로 최저 입찰 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40%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경기가 1, 2년 이내에는 상대 장사 안 되는데 장사 안 돼. 시청이 이렇게 요즘인데. 자영업자 폐업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경매로 나오는 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상가 경매는 138건으로 이 중 13건만 낙찰 매각됐습니다. 낙찰률 9.4%,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기본 3-4번은 유찰돼야 입찰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상업 시설들이 이제 온라인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이게 이제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이제 계속 꾸준히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상가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는 그런.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 경제가 회복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진 상가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낮아지는 상황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로 접어들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경기 침체에 따른 자영업 불황이 상가 부실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경기 침체의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87억 7천만 달러, 1년 전과 비교해 7.5% 올랐습니다. 1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역 수지도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주인공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체 수출의 23%를 책임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역대급 수출 호조와 체감 경기 간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번화가,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상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대학교 바로 앞 상가 건물입니다. 겉에는 이렇게 임대 표지판이 크게 붙어 있고요. 안에는 사다리 등 공사 자재만 남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올해 2분기 상가 공실률은 12.2%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오픈해서 폐업하는 게 굉장히 단시간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많이 손해를 보시고 이제 나가시죠.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꼽히는 카드 대출 잔액은 45조 원에 육박하며 통계 추산 이후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고용과 임금이 늘고 소비까지 연결되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근로자보다는 설비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거죠. 문제는 반도체 다음은 뭐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거죠. 또 민간 소비가 좋지 않을 때 내수를 부양할 정부 지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강릉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경강로 1층 상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공실이나 임대 표시를 붙이고 문을 굳게 닫은 상가를 서너 집 건너 하나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때 강릉의 상권 중심지였던 대학로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강릉의 핵심 상권이지만 1층 점포조차 비어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거리 곳곳에 빈 상점이 눈에 띄게 늘었고 중심가 사거리 5층 건물은 거의 전층이 비었습니다. 임대료를 조금 낮춰봐도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병원이라든가 옷가게 외에는 다른 상권들이 형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침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빨간 글씨는 다 놀잖아요. 저녁에도 더더욱 안 하고. 실제 어느 정도나 어려운지 강원도 내 상가 공실률과 임대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20% 안팎으로 크게 뛰었던 상가 공실률은 올해 들어서는 25% 안팎을 기록하며
상가 4곳 중 한 곳이 비었습니다. 상가의 접근성이나 시설 가치인 권리금이 줄며 상권의 가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는 상가 비율, 즉 유비율은 2022년 38.6%에서 지난해 35.5%로 줄었고 권리금 총액이나 상가 면적당 권리금 모두 하락세입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의 고금리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며 공실률이 늘어났고 소비 패턴 구조 변화도 상가 공실률 증가에 큰 축을 떠안고 있습니다. 소비 구조도 좀 변화한 게 또 일부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면 유통업에서 이 전자상거래가 많이 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특히 도소매업하고 음식점업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가 신용카드와 이동통신사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강릉 지역의 소비와 유동인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신용카드 소비는 7% 감소했고 유동인구는 15% 줄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요식업의 그 판매 단가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는 매출액 감소폭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지 못한 게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경기 침체에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열고 다시 폐업하는 상가가 늘어나면서 핵심 상권마저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